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뜨겁게 빛나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대 급등 출발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죠. 이 시각 양시장 모두 4%대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지도 궁금해지는데 추천 좀 바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유예가 나오는 형태가 되었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강한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관세에서 우려감 적었었던 종목들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관세 때문에 빠진 종목들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때 저는 관세 우려 회피 섹터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서 또 그겁니다. 또 그거예요. 네, 또 종목입니다. 또 종목. 현재가 네. 14,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넥스틸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틸이군요. 네, 또 스틸이에요.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물론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의 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봤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달라지지 않는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책형 종목들은 싸고 눌려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노려봤었던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함께 반등이 나서는 모습이 있는데 자 넥스틸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LNG 프로젝트 조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트럼프 관련 정책주들은 협상 카드로서 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평관세 완전히 끝났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네. 10%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삼모사예요, 사실. 하도 세게 얻어맞다 보니까 이제 약 좀 발라줄게 이렇게 약 발라주니까 다 나왔다라고 느끼는 건데 어찌 됐든 네, 관세는 관세입니다. 특히나 철강업계 내지는 개별 품목 같은 경우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25%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협상력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조선 쪽인데 결국에 이 투자 합작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 카드로서 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눌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최대 6%까지 떨어졌지만 어때요? 위아래 변동성 키우면서 더 안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미국 원자력 그리고 LNG 프로젝트까지 에너지 안보 협력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섹터 지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스틸들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실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라는 정책적인 향에 따른 좀 우려감 분명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실제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이랑 안 놀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정권이 오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정책적인 정권과 관련된 흐름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서 트럼프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네. 놀라긴 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눈에 항상 띄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절대 지금 놓치셔서는 안 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앞선 저항대, 매물대 구간까지 반등 1차적으로 노려봅니다. 목표가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구간이 깨진다면은 앞선 상승분 대비 매물대들이 다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이 만약에 왔는데 안 빠지고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라고 적어드렸지만 현 자리는 최고의 지지 라인이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또 스틸 지겨우시다고요?
지겨운 만큼 좋은 거고 몸에 좋은 게 원래 계속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스틸 그 안에서도 저희는 넥스틸 야금야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11,000원대로 형성을 해드렸는데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범 스틸 매니저님의 추천주가 참 잘 가지고 있어요. 기대해 보면서 빛났던 종목들을 함께 리뷰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님이 이름이 참 많습니다. 조범 스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반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반도체주들 오늘 장 잘 가지고 있는데 간밤 미증시가 그야말로 대반등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상승을 보여줬죠. 포트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출발해 볼까요? 수익률이 25.5% 최고가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도 짜주실까요? 이 지금부터 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전략은 이제 증시는 9시 시작이 아닙니다. 8시. 네.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28% 급등 시작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올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던 만큼 살짝 아쉬움이 약간 있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 SK 하이닉스 지금 계속 사야 됩니다 했는데 네. 하루만 더 늘려주지 더 사게. 15만 원까지 가지도 않더라고요. 더 사는 기회가 조금 더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빠른 반등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넥스트레이드 영향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가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를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8시에 보신 분들이랑 못 보신 분들이랑 수익률 차이는 분명하게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 내지는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이닉스,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아직은 보류입니다. 보류입니다. 당연히 보류죠. 이미 아래에서 매수를 못 하셔서 나도 지금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일단 기회 1차적으로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몇 가지 일단 하이닉스 리뷰하면서 바로 반도체로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우리가 경기 우려감으로 시장을 뺐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여기 이 부분 경기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내에서 좀 정치적인 흐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기를 갖다 붙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 그리고 CPI 데이터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CPI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강화 쪽으로 가고 경기 우려 쪽으로 간다면은 잘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나쁘게 나올 겁니다. 다른 건 달라진 건 없어요. Bad is bad, good is good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하드 데이터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직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많다는 점. 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경기 우려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경기들이 KPX 투자가 축소되면 어떡하나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반도체주들에서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알파벳에서 오늘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외 외신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KPX 투자 축소하고 싶을 생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4월 말일부터 이제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전까지 이 하드 데이터나 아니면 경기 지표, 실물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로 만약에 시장 변동성을 준다면은 거기서 실적 발표 전에 조정 구간이 떨어졌다. 그럼 그때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일단 지금 현재 300일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을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물과 치환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수물과 치환을 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는데 코스피 200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를 보고 넘어가셔도 주봉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구간에 있냐 코스피 그냥 지수만 보시면은 아직도 낙폭 구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세와 관련된 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쭉 그어 보시면 돼요. 이미 지금 낙폭에 대해서 회복 구간이냐 회복 시도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연하게 상승 구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500 위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저는 완벽하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시장 사둔 거 덮어두고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직은 완벽하게 모든 우려감을 지운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들 KPX 투자 지속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벳은 일단 발표가 나왔지만
다른 대형 반도체들 M7 그룹들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M7 종목들이 빨랐다라는 점. 엔비디아도 한번 함께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도 엄청 올랐잖아요, 간밤에. 엄청 올랐긴 하지만 오. 110불이에요, 아직도. 아직 110불입니다.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아직 110불입니다. 이게 지금 키움 쪽이다 보니까 차트가 좀 이쁘게 안 나오는데 아직 110불입니다. 110불. 아직 110불이에요. 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최대 120불 내지는 130불 사이 125불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 흐름이 충분히 필요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낙폭 대비해서 올라왔다라고 할지언정 완벽하게 추세 자리들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기술적인 요건들이지만 이 기술적인 자리들을 돌파하고 저항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부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지우는 모습들 그리고 실적 데이터를 통한 안정적인 KPX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과 내일 미국의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죠.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텀과 함께 반도체주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4월 말 그 기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도체주 안에서 리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테크윙이 3월 13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장중에 16% 급등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테크윙도 지금 공략하기는 좀 늦었어요. 테크윙, 한미반도체 둘 다 싼 거 맞습니다. 싸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KPX 투자 확인이 되면 이 바닥권에 있는 테크윙 내지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 오늘 장도 보시면은 7%가량 상승 나왔지만 오늘도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HBM이 지속적으로 AI 섹터가 흘러간다. KPX 투자 축소 없다라는 형식이 모두가 유지된다면은 그대로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 게 이런 HBM 관련 장비 섹터들이에요. 증설과 관련된 이야기들 HBM4 공급까지도 이미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지만 대장주 위주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시장의 자금이 일단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여유가 없다는 모습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에 일단 주가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가격에 대한 인상, 뭐 내지는 지금 마이크론도 선행적인 인상이 있었던 만큼 장비주가 아니라 판매 주체가 지금 아직 증설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 확대 쪽이 더 중요하다는 점. 이게 23년도랑 24년도의 성장률과 24년, 25년도의 성장률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돌려보시면은 IP 기업들을 좀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가온칩스. IP 기업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IP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온칩스나 우리나라 이 지적 라이센스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그대로 맡기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가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다만 반도체는 한 몸같이 움직인다는 점, 그것 때문에라도 오늘 밀리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오늘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들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아니요,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 하이닉스만 보자. 하이닉스만.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제일 좋은 하이닉스만 보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스몰캡이나 아니면 내지는 중소형주 단에 있는 이런 반도체들 조금은 더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만 함께 주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히 면제가 아니라 10%는 남아있는데 반도체는 SK하이닉스만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도 좀 궁금하거든요. 방산주 투자 전략은 좀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새로 세울 필요 없어요. 그대로 좋으니까요.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실적 만들 섹터 당연히
방산 수출주죠. 방산주, 조선주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최고의 주도주라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9%가량 상승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실적 확인하시고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에 따라서 급등락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만 체크해 보시면서요. 실적 발표 전까지 방산주 꼭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도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쁠 게 없다라는 말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이슈부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